미국에서 한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낙하산이 되게 나쁘다고 많이 배웠잖아요. 미국은 그게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 더 놀랐던 건 인종끼리 엄청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같은 데 가보면은 인도 사람이 밑에 인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한 디파트먼트에 다 중국 사람이고 중국말로도 얘기하는 이런 디파트먼트도 있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거의 300만 명이 사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도와주는 문화가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어떤 가장 큰 부족함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글로벌에서 특히 미국에서 뭉치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제 파트너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UKF 공동유전을 맡고 있는 이재합니다. 저는 미국에 99년에 왔고요. 원래는 교수를 하려고 버클리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구글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페이스북이 2004년에 졸업할 때쯤에 생겨났었고 이 컴퓨터공학과라는 것이 앞으로 좀 미래를 좀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공부하면서 컴공과 석사를 하나 더 땄습니다. 제가 럭키하게도 미국 실리콘밸리 왔고 컴퓨터공학과가 되게 핫해지는 그런 시기였고 이게 뭐지? 이게 이런 트렌드가 새로 생기네? 이런 거에 또 도전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그때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를 받고 나서 기계공학과 11년 동안 공부한 걸 포기하고 창업을 도전합니다. 그때 이제 웹 2.0이라는 게 막 생겼었는데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웹 1.0은 원 디렉션으로 글을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뭐 영상을 청취하는 웹 2.0은 고객, 그러니까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는 이런 것이 시도가 됐습니다. 회사의 자산인 콘텐츠,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객이 와서 글도 쓰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생겨났고요. 유튜브는 모든 콘텐츠를 고객이 다 올립니다. 회사가 비디오를 하나도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뭘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창업을 했고 처음에 뉴스 사이트도 만들고 공부하는 사이트도 만들고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다섯 번째 이제 아이템이 딜스 플러스라고 예를 들면 카메라가 원래는 1,000불인데 오늘 한 800불에 판다. 싼 딜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거나 쿠폰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디스플러스를 처음에 론치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아무도 안 들어오고 사는 사람도 없고 올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알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굉장히 노력하다가 딕닷컴이라는 게 있거든요. 뉴스 사이트인데 어떻게 하면 저기 메인 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올리면 당연히 스팸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인과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연락을 해서 어카운트를 미리 좀 만들어라. 곧바로 우리 것만 이제 업버튼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좀 딴 것들도 좀 업버튼을 많이 해라. 그런 노력을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사이트를 이제 딕닷컴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프론트 페이지에 올라갔어요. 한순간에 한 몇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이트가 다운돼가지고 하루 동안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복구한 다음에 사람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00명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서 2013년에 한 달에 1,000만 명이 들어오는 그런 사이트가 됐죠. 그때부터 많은 스타프들이 저한테 와서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냐 그래서 제가 저 이제 노하우를 좀 가르쳐주고 공유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공유를 좀 하다가 프라이머라고 이제 한국에 2010년에 YC 같이 엑셀러레이터를 처음 만든 이제 권동근 대표님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되게 신기했는지 프라이머라는 게 있다. 성공한 창업자들이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공유해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2013년부터 프라이머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저 멘토링 했던 회사들이 숭고, 미소, 세탁특공대, 3.3, 아이디어스, 호객노노 이런 회사들 제가 쭉 멘토링을 하면서 이 회사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되게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글로벌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좀 쌓여갔어요. 왜냐면 그때 한인 창업자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시작했고 미국에서 조금씩 그다음에 제가 제일 느꼈던 거는 미국이 평등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똑같은 권리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못 올라가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글래스 실링이란 말이 있는데 실링이라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럼 그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냐? 어떻게 올라가냐 보면은 네트워크이더라고요. 사람을 뽑는데 추천으로 많이 뽑아요. 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데려와요. 더 놀랐던 건 인종끼리 엄청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인도 사람이 밑에 인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한 디파트먼트에 다 중국 사람이고 중국말로도 얘기하는 이런 디파트먼트도 있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거의 300만 명이 사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도와주는 문화가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창업자들이나 이런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뭔가 나도 좀 도움 주는 일을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사제 파트너스를 만들었어요. 사제 뜻은 사제지간 할 때 사제고요. 누구나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제가 사제를 만들었고요. 사제 파트너스는 좀 특이하게 미국 VC인데 한인 창업자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창업자라든지 한국에 있는 회사가 글로벌 간다든지, 그때 이거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미국 VC면은 미국에 있는 로컬 뭐 백인들 이런 회사를 투자해야지 왜 한인 창업자만 투자해, 이렇게 많이 이상하게 생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인구가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안 돼요. 9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에 시작해서 미국에 진출해서 성공한 유니콘이 한 80개가 정도 되고요. IPO 회사가 70개 정도가 돼요. 얘네들은 20, 30년 전부터 엄청나게 미국에 진출을 했고 이것을 도전하는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스라엘만 투자하는 이스라엘 VC가 20, 30개가 되는 거 알았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도와주고 초반에 특히 좀 마중물이라 하는 시드 단계나 프리시드 단계에서 도와주는 이스라엘 VC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첫 번째 펀드를 600억 규모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인 창업자 모임이 없는 걸 알고 한인 창업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도 없고 공부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되게 열심히 집착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의 어떤 가장 큰 부족함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글로벌에서 특히 미국에서 뭉치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그럼 뭉치는 모임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이런 걸 해보려고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이 한인 창업자 모임이 없더라고요. 창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왜 창업자 모임이 없지? 그래서 82 스타트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2는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전화할 때 컨트리 코드입니다. 이제 82라서 한국을 좀 의미를 좀 하고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점심을 먹자고 했는데 한 9명밖에 안 모였고요. 두 번째 모임을 또 했는데 그때 20명이 되는 거예요. 또 모이니까 또 40명. 그리고 나도 누구 아는데 도와줄게, 내가 연결시켜줄게 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필요했구나, 미국에도 서로 이제 도움 주는 것이 필요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1년에 한 번은 다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에 2020년 1월 달에 300명이 실리콘밸리 모여서 큰 서밋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2023년에 코로나 끝나고 했는데 이제 8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1100명이 모였고 올해 이제 1월 달에 했을 때는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렇게 제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룸의 정세주 회장님이 그걸 딱 보고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건 거 너무 하고 싶은데 뉴욕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비영리 단체 United Korean Founders UKF를 만들어서 2023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뉴욕에서도 행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부가 좀 더 테크 중심이라면 뉴욕은 테크뿐만 아니라 푸드, K-뷰티, 아트, 패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K-스타트업에서 K-컬처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 해가지고 올해는 큰 컨벤션 센터를 2개를 빌려가지고 몇천 명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욕에 3일 동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 와야 되나? 저는 이제 미국에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미국에서 창업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유럽이랑 비슷하게 GDP가 뭐 10,000불, 뭐 20,000불, 30,000불, 40,000불까지 똑같이 올라갔어요. 40,000불까지는 비슷하게. 근데 유럽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난 한 17년 동안 성장이 멈췄어요. 미국만이 지금 50,000불 넘고 60,000불, 70,000불, 80,000불, 이제 90,000불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왜 미국만이 굉장히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냐?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무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물건을 팔고 다른 나라에 파는 이런 무역이 가장 컸다면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 시작이 됐고 2007년, 8년부터 또 모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서 혜택을 보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인더스트리를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다 글로벌 시대잖아요. 미국에서 시작한 회사들이 어느 순간 다 글로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억짜리 회사가 나오는 이유가 미국에서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거를 독점하는, 근데 요즘에 또 AI 시대잖아요. 이 AI 시대로 오면서 미국이 더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독점을 할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시작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 영어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글로벌 이렇게 시장이 큰데 한국보다 진짜 엄청난 큰 시장인데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같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미국에서 처음부터 글로벌 회사를 만든다면은 엄청난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기회가 지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아마 건국 이래로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문화에 영향을 준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들고 한국이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한국말로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거든요. 지난 한 10년 동안. 이만큼 지금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이런 K컬처나 이런 것들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끼리도 좋은 컨퍼런스도 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도 좋은 투자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뉴욕이라는 곳에서 브루클린에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한인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거든요. UKF, United Korean Founders를 9회차 치시면요. 저희가 이제 홍보 영상도 있고 어떻게 표를 사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